미국에서 장사를 하던 제 친구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트럼프 관세로 인해 큰 시련을 겪었지만 한국의 작은 정성이 기적을 만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초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한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 대규모 관세 폭탄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작은 수입 식품점을 운영하던 윤지수 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한식 재료를 중심으로 현지 교민들과 미식가들을 위한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에서 들여오던 라면, 고추장, 김 등 거의 모든 주력 상품의 가격이 3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지수 씨는 밤잠을 설쳐가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출은커녕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그녀의 고민은 깊어졌고 무너지는 마음은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지수 씨가 자신의 개인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가게를 찾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이 손으로 라면 한 박스도 들여올 수 없는 세상이네요. 글은 길지 않았지만 감정이 묻어나는 그 몇 줄에 많은 이들이 반응했습니다. 특히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가게가 망하면 브루클린의 한국 맛도 끝나는 거예요 라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국 현지인들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K푸드의 사막이 될 거예요. 지수의 김치가 그리워질 거예요. 같은 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가게를 지키자는 자발적인 모금 운동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한 가게의 생존이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지수 씨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낯선 중년의 남성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매장을 둘러본 뒤 김치 한 통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예전 서울에서 먹었던 맛이랑 똑같네요. 지수 씨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평택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었거든요. 그때 먹은 한국 음식이 지금까지 잊히지 않아서요. 남성은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며 뉴저지 지역 학교 급식에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만남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남성, 브라이언은 교육급식 납품업체의 이사였습니다. 그는 매장 시식 후 정식 제휴를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지수 씨는 흔쾌히 수락했고 학교 급식에 들어갈 순한맛 김치와 채소 불고기 소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매대에서 파는 제품이 아닌 어린이의 입맛을 고려한 특별한 레시피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뉴저지 주 3개 학교에서 시범 급식이 시행되었고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거 매콤한데 맛있어. 학교는 매월 식문화 체험 주간을 만들었고 그 중심에 지수네 한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첫 급식 납품일 지수 씨는 손수 만든 김치와 소스를 정성껏 포장해 새벽같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가운 인사를 건넸고 학교 급식실에는 작은 한국 문화의 날 포스터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김치볶음밥을 앞에 두고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매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접시를 싹 비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밥을 2번이나 더 먹었어요.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요. 며칠 후 가게로 작은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전라도에 사는 중학생 소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김치를 지킨다는 소식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수 씨는 편지를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지켜낸 게 단지 가게 하나가 아니었구나. 그녀는 한국에 있는 제조사들에게 더 많은 협력을 요청했고 관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지 제조 방식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가게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며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다문화 NGO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음식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수 씨는 소외된 지역 커뮤니티 아이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었고, 매주 아이들과 김밥을 만들고 불고기를 볶으며 언어가 달라도 정은 통한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기 너무 맛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체험장은 지수 씨에게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음식은 생존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쿠킹 클래스가 이어지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 같아요. 순간 지수 씨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말투,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은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 가족의 온기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지수 씨는 추억을 나누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직접 전통 된장국, 조청강정, 유자차 등을 소개하며 그 기원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고 손수 유자 껍질을 썰고 조청을 저으며 자신만의 강정을 만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할머니 얘기를 꺼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동안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던 애가 오늘 웃으며 얘기했어요. 지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음식들이 누군가에겐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잊고 살던 마음을 일깨우는 따뜻한 기억임을 다시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커뮤니티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단체를 통한 강의 요청은 물론이고 지역 교회와 이슬람 센터, 히스패닉 문화센터 등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한식 체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지수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종교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환대는 따뜻했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매운 건 괜찮으니까 진짜 맛을 보여줘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할랄 인증된 재료를 사용하거나 채식 요리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히스패닉 아이들은 고추장을 라틴의 소울이라 불렀고 이슬람 어르신은 이 유자차 우리 사막에서도 잘 팔릴 것 같네요 라며 유쾌하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식탁은 이제 세계 속의 작은 한국으로 자리 잡아갔고 지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사명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수 씨의 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나눠지는 작은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단골이던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와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꼭 웃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한테도 그 기운을 주고 싶어서요. 그날은 유자청을 넣은 미니 핫도그와 호떡 시식이 준비돼 있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줄을 섰습니다. 벽에는 쿠킹 클래스에 참여한 아이들이 그린 한식 그림 일기가 붙었고 그 그림 속에는 지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걸 본 지수 씨는 살짝 울컥했습니다. 과거 무너졌던 희망은 이 작은 손그림을 통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 교류하던 일본계 미국인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혹시 저희도 한국 요리를 배워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한일 관계로 인해 가족 내에서도 음식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수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 가게 한쪽 공간에서는 소규모 요리 워크숍이 시작됐고 참가자들은 각자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역사는 뒤로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공감과 배려가 자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수 씨는 매 순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한쪽 구석을 정리하던 지수 씨는 오래된 라디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물건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전원을 켰는데 낡은 스피커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온 음악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바로 어릴 적 할머니가 틀어주던 한국 전통 가요였습니다. 그 순간 지수 씨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음악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부터 그녀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음식과 음악이 있는 밤을 열었습니다. 한식 요리와 함께 한국 음악을 들으며 각자의 추억을 나누는 이 소박한 이벤트는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 어머니가 아플 때 틀어주던 곡이에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가사를 받아 적어가며 이 뜻이 뭐냐며 그녀에게 물어왔습니다. 노래 한 곡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밤, 지수 씨는 자신이 지켜내고 있던 것이 음식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과 음악이 있는 밤을 찾는 손님 중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번 노트를 들고 나타나 요리와 음악의 이름, 재료 의미까지 빼곡히 적어가는 젊은 백인 남성 제럼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메모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는데 늘 한국의 따뜻함을 이야기하셨어요. 언젠가 그 기억을 따라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의 수첩에는 정, 손맛, 가족 같은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지수 씨는 그가 단순히 음식이 아닌 문화와 마음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제러미에게 조금 더 깊이 있는 전통 요리법과 사연들을 하나씩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제러미의 수첩은 책처럼 두꺼워졌고 그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다문화 요리 수업에서 한국 파트를 맡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의 손맛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는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들 외에도 지역 사회복지관의 요양원 봉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 노인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인연이 닿은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인 2세대의 할아버지 박준호 씨. 그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김치 냄새를 맡는 순간 눈을 번쩍 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울 엄마가 담그던 맛인데 그날 지수 씨는 직접 만든 갓김치를 손에 쥐어들였고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끝으로 그것을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도 오감으로 남아있던 어머니의 손맛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지수 씨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음식은 기억보다 강하구나. 이후 그녀는 이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억 훈련에 도움이 되는 향신료나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사라지는 기억을 지켜내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 지수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싶은 걸까? 처음엔 가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너무도 커져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교육, 다문화 교류,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그녀는 감사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잃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밤 그녀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음식은 아이들의 추억이고 이웃의 위로이며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지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가게 한쪽 벽을 정리하고 작은 목재 간판을 걸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음식으로 기억을 짓는 공간, 지수의 부엌. 이제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상업을 넘어 삶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예전 단골 손님 중 하나였던 이민 1세대 할머니가 작은 손수레를 끌고 가게를 찾았습니다. 손수레 안에는 오래된 라면 박스 하나가 담겨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장의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 씨, 이거 좀 맡아줘요. 언젠가 당신 가게가 진짜 박물관처럼 될 것 같아서요. 편지들은 뉴욕에 뿌리 내린 수많은 한인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결혼식 날, 생일 파티, 명절 음식 나누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고 모든 사진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네 김치 그날도 있었지. 그날 밤 지수 씨는 사진과 편지를 하나하나 벽에 붙였습니다. 손님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가게가 아니라 한 세대의 역사네요. 그렇게 지수 씨의 가게는 누군가의 추억, 누군가의 가족, 그리고 한국의 정서를 담은 문화공간으로 진화해 갔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아이가 간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글씨 무슨 뜻이야?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정이란 말은 따뜻한 마음이야. 그날 이후 지수 씨는 간판 아래 설명문을 붙였습니다.
정마음, 나눔, 그리고 사랑. 외국인 손님들도 그 의미를 물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음식보다 마음이 더 맛있어요. 그런 말들이 지수 씨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중년 여성이 가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 이 가게 첫 손님이에요. 그녀는 15년 전 라면 하나를 사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라면으로 소박한 생일상을 차렸고 지수 씨의 음식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김치전을 부치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은 변했지만 따뜻한 기억은 그대로였습니다. 지수 씨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 씨의 가게엔 다양한 배경의 손님들이 모였습니다. 라틴계 부부를 위해 메뉴에 사진과 아이콘을 추가했고 청각장애 부부에게는 손글씨로 설명을 건넸습니다. 그런 세심함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가게 벽엔 감사합니다 메모들이 세계 각국 언어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져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이 작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2025년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지수 씨는 가게 문을 열어두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손엔 유자차와 고구마를 들고 안에 들어와요라며 웃었습니다. 가게 안은 온기로 가득 찼고 벽엔 손님들의 편지와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수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여기 있어요. 따뜻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